토론토 랜드마크의 역사적 명소 세인트 로렌스 마켓 북쪽 건물이 새롭게 개장합니다. 세인트 로렌스 마켓은 남쪽과 북쪽 두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 역사와 독특한 매력 덕분에 캐나다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남쪽 건물은 1845년에 완공되어 신선한 해산물과 육류,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유명하며 토론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주말 장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1967년에 건설된 북쪽 마켓은 노후화로 인해 1998년 재건축을 시작해 2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5층 높이의 신축 건물로 재건축된 북쪽 건물은 통합형 녹색 지붕과 채광창을 포함한 현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또한 매력적인 LED 조명이 더해져 더욱 돋보이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1층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농산물 시장이 계속 운영되며 일요일에는 앤틱 시장도 열립니다. 나머지 상층부에는 토론토 법원 서비스의 법정 및 행정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토론토 아담슨 어소시에이트 아키텍츠와 로저스 스톡 하버 파트너스가 공동 설계했으며 시공은 버컷 리미티드와 아틀란스 코퍼레이션이 맡았습니다. 총 1억 1,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설계자 리처드 로저스의 유산을 반영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설비 점검과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98%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95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최종 개장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완공될 세인트 로렌스 북쪽 마켓은 단순히 건물 리모델링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토론토의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캐나다의 10월 실업률은 6.5%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이며 고용 증가세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15,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고용 성장은 저조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비즈니스와 건설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요 고용 증가가 나타났지만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서비스 부문에서는 고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중앙은행이 내년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 증가세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평균 시급은 전년 대비 4.9%를 증가해 시간당 35.76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민들의 28.8%가 최근 4주 동안 식비와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3년 10월 33.1%, 22년 10월 35.5%보다는 개선된 수치이지만 2020년 10월 팬데믹 초기의 20.4%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임차 가구의 경우 10가구 중 4가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자가 소유 가구는 10가구 중 2.5가구에 그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캐나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미국의 경제 상황과 금리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시장의 냉각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미국의 이번 금리 인하는 9월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기타 부채의 부담들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전보다 규모가 작아 경제 성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 인하, 규제 완화, 고율의 무역 장벽 도입,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연준은 이러한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경우 금리 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 2.8%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 창출 속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는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를 계속할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 내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캐나다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실현될 경우 무역 전쟁이나 관세 인상 등은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 관망하던 주택 구매자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토론토의 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광역 토론토에서 이루어진 주택 거래 건수는 6,6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급증했습니다. 이번에 거래된 주택의 평균 판매가는 113만 5,215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상승했습니다. 이는 꾸준한 주택 수요와 안정된 시장 가격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 제니퍼 피어스 회장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대출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신규 매물은 15,3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으며 특히 토론토시에서는 2,509건의 거래가 이루어져 전년 대비 37.6% 상승했습니다. GTA 전역에서는 48.9% 증가한 4,149건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증가가 금리 인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모든 주택 유형에서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타운하우스가 56.8%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단독주택은 46.6%, 반단독주택은 44%, 콘도는 33.4%의 거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 제이슨 머서 수석 시장 분석가는 10월 부동산 시장의 매물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구매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은 있었다며 매물이 점차 줄어들고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건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2025년 봄부터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 바이트댄스 소유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국가안보 우려의 이유로 자국 내 사업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6일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 테크놀로지 캐나다에 대해 철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정보기관들의 공동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틱톡의 캐나다 내 투자와 사업 확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샴페인 장관은 이번 결정은 캐나다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라며 세부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틱톡의 캐나다 내 사업체 운영을 겨냥한 것이며 캐나다 주민들이 틱톡 앱을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들은 여전히 앱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만 캐나다 내 틱톡 회사 운영은 금지됩니다. 틱톡 측은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틱톡 관계자는 캐나다 지사를 폐쇄하고 수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무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틱톡은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제재에 맞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중국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국 내 데이터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양국 간 협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